그래서 제가 뭐 원래 이제 사주 이런 거 부러워하는 건 잘 안 하는데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몇번 얘기하는 거. 진짜 부러워. 그런 사주가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주. 김은숙 작가님은 정말 이 사주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돌아다니는 사주를 놓고 보면 이분은 을해일주인데 을목이에요. 을목. 을목은 되게 풀 뭐 이런 건데 물풀입니다. 물풀? 물풀이 뭐예요? 어항 같은 데 보면 네. 물 속에 있죠? 풀이. 그 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는 성향이 뭐냐면 창의력, 그 다음에 이렇게 번뜩이는 지혜, 아이디어 막 이런 거거든요. 이분은 아예 사방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타고났어요 그냥. 이분 작가 안 하셨으면 뭐 했을까나? 난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 글로리 봐도 그 한번 보세요. 완벽하거든요. 또 구성이 완벽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에 그게 전부 이분한테는 인수입니다. 공부, 연구 이런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아마 그런 시나리오나 하여튼 그 작품 쓸 때 엄청나게 조사하실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책으로 몇 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췌해서 하는 방식 뭐 이런 걸 거고. 근데 대단하다. 공부를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 캐릭터 이런 것을 그렇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 네. 그게 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물풀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풀들은 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물풀은 물에서 잘 살죠. 막 번지고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재관이 없어요. 그 사회 재성은 이제 돈벌이, 재물, 관은 이제 회사 생활 뭐 이런 거예요. 조직 생활.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전에 아마 그 일대운이신데 이분 20대, 30대에는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때는 생각만큼 빛을 못 발휘했을 거예요. 그냥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을 건데 그게 딱 바뀌는 계기가 제가 볼 때 아마 40대인 것 같고 너무 본인한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찾으면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1대운이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 이분이 쓰는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은 엄청 재밌고 인기 많을 거 확실합니다. 처음에 월급을 7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회당 1억.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갈 겁니다. 10년 안에. 막 지금 이 정도면 뭐 도화도 지금 3개나 깔린 게 다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이분이 뭘 쓰기만 하면 그냥 인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방송 관계자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분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지금 섭외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더 비싸서 쓰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또 이 손에서 왜 요리 잘하는 사람들 손가락에서 MSG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분 손에서 막 그 구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게 유명한 작가나 PD 뭐 감독들도 성공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글로리, 더킹,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어쩔 거야. 하나도 실패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많아요. 더 간다고요? 예. 이 언니 좀 상장 안 하나? 좀 투자하게. 유명한 작가들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의 시대인 거죠. 네. 요 전 시대에 그 내조의 여왕 쓴 네. 박지은 작가? 그분이 원래 라디오 드라마 쓰던 분이었어요. 회당 네. 4만 원인가 받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니 저희 가게에 왔는데 막 전화 한 통에 뭐 김남주 뭐 그럼요. 그런 탑 탤런트들이 다 선물 싸들고 오고 저희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팁 주고 막 그걸 보면서 제가 작가가 저렇게 실제 권력이구나 싶었는데 이제 김은숙 작가님이라는 거죠. 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힘드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 40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필요도 없는 이 재관이 40년 동안 들어와서 아마 그 특히나 이제 또 여자분한 뭐 이 관이라는 거는 직장이고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아버지기도 하고 해서 아빠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해서 그런 걸 펼치기보다는 그런 데 많이 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그 뜨끈뜨끈한 대운이 40대부터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 막을 차가 없습니다. 70까지 거의 뭐 어마무시한 거 플러스 지금 50대가 거의 인생의 최고 정점이거든요. 정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결혼하셨나요?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남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글로리를 쓰기 시작한 것이 자기 딸이 맞아요. 엄마 내가 여기서 맞고 오면 어떨 거야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작가분들은 보통 남편이 있고 남편이 좋은 직장을 보통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분들이 초반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버틴 것이 보통 그 남편의 수입이 있었고 근데 여자분이 작가로 이렇게 뜨면서 남편들이 보통 자료조사원 혹은 밑에 작가들을 컨트롤하는 매니저가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아마 계시긴 하겠네. 근데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이런 김은숙 작가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사주를 타고나야 돼요? 어떤 사주를 타고나야 되냐? 네. 일단은 그 명략적으로 봤을 때 그 글 쓰는 기운은 문창이라는 기운입니다. 문창이 이제 그 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게 그 글이라는 거는 내 아이디어, 창의력 이렇게 쓰는 것도 맞지만 문창이라는 기운은 좀 꾸준히 앉아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 도화가 수도화예요. 그러니까 그 수의 기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의력, 그 다음에 뭐 지혜 그런 거라서 결국은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작가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있으면서 그게 도화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문창이 들어와서 그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받쳐주면 작가로 대성하기에는 제일 좋은 사주죠. 제가 한 이제 6천 명 이제 가까이 또 막 보게 되는데 이 김은숙 작가님만큼 그렇게 작가로 대성하겠다라는 분 아직 잘 못 봤어요. 예. 왜냐면 수기운의 도화를 이렇게 3개 깔고 있는 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수가 8개 중에 6개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물풀인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많이 볼 수 있는데 물풀은 내가 볼 일이 잘 없어요. 스킨스쿠버 하러 들어가서 저 밑에 가야 미역 볼까 말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다른 유명한 작가의 사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건 김은희 작가? 네네. 김문희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도 이제 저나 아이유하고 똑같은 정유일주입니다. 그러면 김은숙 작가님하고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김은희 작가님은 문창이 세서 작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기운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수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분한테는 또 관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제다신약 사주인데 재성, 그러니까 재물운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뭔가 뭐 추천을 드린다면 그 약간 직장 또는 뭐 이렇게 사회 또는 그 돈하고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 쓰시면 이분은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감성을 좀 더 건드리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딱 짜여 있는 이렇게 각본대로 움직이는 뭐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게 이분은 되게 특징적으로 잘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 완전히 결이 두 사람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 진짜 아이디어 뭐가 하나 꽂힌 거에 따라서 막 쫙 짜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김은희 작가님은 그 구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추리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되게 잘 쓰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달라요. 김은희 작가님도 오래 가요? 예, 이분도 웃긴 게 이분은 10대운이거든요. 그래서 50부터 지금 병호 대운이 시작돼서 이 병호가 또 이분한테는 하노화예요. 어떻게 이 두 분이 이렇게 다 50대 때 이렇게 피크 찍는 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10년 동안은 잘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분이 더 크게 될 거냐를 따지면 아마 김은숙 작가님이 좀 더 돈은 누가 더 많아요? 돈은 아마 김은희 작가님이 많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많이 벌어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데 투자해서 또 늘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재테크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은희 작가님이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제가 들은 건데 주변에 방송국 사람 많으니까
이 작가분들이 그 돈을 엄청 벌잖아요, 유명한 분들은. 근데 우리 가게 하는 것처럼 뭐 주방 기구를 사거나 뭐 이렇게 가구를 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용 쓸 게. 그래서 근데 세금이 그럼 많이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그 사치스러운 것들도 많이 사시고 뭐 혹 어떤 분들은 막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네네.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나 좀 주지.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을 놓고 보면 아마 김은숙 작가님은 좀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많이 쓰고 그래서 안 모이는. 근데 김은희 작가님은 아마 그 돈을 남편분이 관리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본인이 그런 거에는 되게 꼼꼼한 스타일일 겁니다. 남편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나는 돈 쓸 시간 없으니까 너가 쓰라고 했다고.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 아 그럼요. 이 유명해진 다음에는 결혼이 어렵죠. 잘 투자해야 돼요. 결혼을 여러 번 할 거 아니면. 김은희와 김은숙의 시대. 예, 10년 동안 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은 수가 많아서 그 지혜,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스타일이라면 한쪽은 정말 그 치밀하게 자기가 각본을 짜고 되게 꾸준히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 두 개를 다 갖추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김은숙 작가님은 약간 두 개를 다 갖춘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김은희 작가님은 좀 약간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겠으나 그걸 나머지 자기의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주. 이 정도면 괜찮죠. 최근에 보신 6,000명 중에는 그런 대성할 작가의 사주는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김은숙 작가님만큼 그렇게 그 수가 세면서 그러면서 그게 그런 문창이라는 거와 연결돼 가지고 자신의 글로 표현되는 분 아직 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항상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뭐랄까 틀에 비슷해요? 박혀 있고 이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 이제 좀 많은 다양한 분들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해서 좋기는 한데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한 거죠. 사주는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100만 개. 이거 하여튼 그래서 뭐 딴 건 모르겠고 저는 이 남편분도 사주를 봤는데 장항준 감독님. 네. 네. 이분 놀고 먹을 팔자예요? 이분 편안한 사주죠. 부럽다. 부럽습니다 진짜. 이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을미일주인데 고집은 있어요. 백호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고집 하고 있어 보여. 그 그럼요. 외모나 이런 것만 네. 봐도. 그래서 고집이 있고 자기가 하려는 거는 명확한 분인데 그걸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돈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좀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한 그 영화 또는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있긴 한데 그게 정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돈 벌고 이런 거는 조금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방식으로 가는. 장항준 감독도 되게 히트한 감독님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게 아마 이분은 3대운인데 43세 무진대운 때 아마 그 재성이 확 들어올 때 아마 그게 된 것 같고 지금 53세 정묘대운으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도 도화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나오고 네. 토크쇼하고 이런 거. 아니 이분은 지금 그게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영화 감독하는 것보다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더 본인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오히려 그런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셔라. 예능 이런 거 나와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패널 또는 뭐 이번에 또 새로운 거 개봉하시지만 그런 거 하면서 나와서 많이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오행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장항준 감독님. 삶이 편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사시는 분 전에 아마 여자 친구가 되게 오래 사귄 분이 아마 한 분 있었을 건데 어떻게 알고 헤어지고 이분 만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능력자시. 두 분의 궁합은 어때요? 잘 맞죠. 잘 맞아요. 왜냐면 한 명은 정유일주인데 여자분이고 그리고 한 명은 을미일주인데 남자분이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항상 신약한 쪽에 가까워서 평화주의자고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대한 뭔가의 이 고집 이런 건 있지만
이게 가족들끼리의 뭔가 그런 화목함 이런 거는 되게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실 거고 할 거라 두 분은 잘 맞습니다. 아니 돈을 뭐 1, 2억 벌어와야 지원 안 하는 거 같지. 그 원고료만 해도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이 넘는다고. 아 그럼요. 수백억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은 왜 우리나라는 유명한 좀 작가란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지 왜 남성분들 중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왜냐면 예전에 이제 김소연 작가님도 그렇고 지금 이 두 분도 여자분이고 처음에 그 검증 기간을 거칠 때 그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작가라는 어쨌거나 방송국에 소속돼서 막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는 기운이 역시나 음의 기운이어야 이게 버틸 수 있구나. 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폭발해서 그걸 때려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김은숙 작가나 김은희 작가님도 보면 기본 성향이 아까 얘기했던 을목이고 정유고 이러니까 이게 또 음의 성향인 거예요. 그리고 구성 자체도 음이 강하게 되어 있는 성향이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 시련과 핍박을 내가 10년 이상 받았을 텐데 그걸 버텨내고 극복하니까 이제 폭발하는 형태로 나와서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분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시대의 성향이나 또는 그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모양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남성적인 그런 양의 기운을 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항상 이제 상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니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할 거면 남자분이 이 방송 작가 하시는 거는 좀 힘든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본인이 되게 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막 분출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되게 인내심이 많고 끈기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그런 분은 작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대성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끈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년을 참고 버틸 수 있느냐가 승부가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걸 꼭 버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현재 방식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이제 사주 이런 거 부러워하는 건 잘 안 하는데 장항준 감독님 사주는 부럽네요. 장항준 감독님은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몇번 얘기하는 진짜 부러워요. 그런 사주가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주.